하우민수입니다. 하우민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강사 프로필 이외에 그 네이버 검색창에 하우민수라고 검색하시면 저의 프로필이 전부 다 나오고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채널, 홈페이지 등 각종 활동 경력이 나오니까 한 번씩들 찾아봐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블로그 업그레이드 꿀팁 강의인데요. 블로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고 중요한 거는 브랜딩하는 블로그 세팅하고 그다음에 글쓰기 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블로그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블로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블로그라는 이름은 웹사이트에 로그한다라고 해서 블로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사님들 바쁘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SNS들을 또 접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왜 네이버일까라고 했을 때 네이버 투자금 없이 가능하죠. 그리고 타 SNS보다는 비교적 쉽습니다. 수익화도 빠르고요. 확장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마케팅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블로그, 네이버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블로그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말고 다른 SNS들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 네이버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가 블로그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하면 어디에다 검색하시나요? 네이버에다 검색하시지 않나요? 물론 유튜브에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인스타그램에는 검색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는 사람 찾을 때 검색하는 것 같고요. 정말 궁금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핸드폰으로 가장 먼저 검색하는 곳이 네이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네이버는 검색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색할 때 우리가 네이버 조금 전에 검색창에 하우민수라고 하는 이름을 검색한 것처럼 이렇게 검색하는 이 검색어를 따라서 검색이 되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검색했던 검색어를 우리가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쓸 때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검색하는 사람이 어떤 글자를 넣어서 검색하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키워드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키워드 부분은 아직 조금 더 나중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거대한 광고 플랫폼이다. 인정하실까요? 네,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그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쇼핑에 관한 것들도 많고요. 자동차, 웹툰, 굉장히 많은 광고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네이버를 광고 플랫폼이라고 생각 혹시 하고 계셨나요? 아니라면 오늘부터는 광고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블로그를 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가 또 나올 거거든요. 자, 네이버는 거대한 광고 플랫폼이다. 그럼 광고라는 걸 생각해 보셨을 때 어떤 점이 광고에서 눈에 띄게 좋은 점일까요? 찾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고, 정확한 정보여야 하고, 새로운 소식이어야 한다라는 게 광고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블로그를 쓸 때도 찾는 사람이 많은 내용, 찾아온 사람이 오래 머물러야 하는 내용들, 그리고 정확한 정보, 새로운 소식들을 블로그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블로그는 그럼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개념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그 생활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일상 블로그가 있고요. 수익을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 블로그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제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정보성 블로그도 있는데요.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성 블로그를 좀 위주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해봐야 될까? 물론 숙제처럼 하는 건 정말 너무 재미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좀 알려주고 싶고,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걸 내가 정말 알려주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글을 쓰신다면 정말 재미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키워드 기획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을 내가 어, 적고 싶은지, 포스팅하고 싶은지 한 키워드 한 10개 이상 적어보는 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꾸준한 글쓰기를 위한 준비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스케줄링인데요. 언제 발행하면 좋지? 나는 블로그 쓸 시간이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정말 내가 어느 시간에 쓸 수 있는지 한번 예약 발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은 내가 간단하게라도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쓰기 연습인데요. 글쓰기 연습? 아, 나 글 잘 못 쓰는데. 사실 저도 이과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글을 잘 못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냥 약사님들이니까 그냥 오메가3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오메가3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은 왜 검색했을까? 뭐가 궁금했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는 글을 쓰는 거긴 하지만 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자하고 말하듯이 대화체로 적어주는 게 훨씬 더 읽는 사람이 읽어내려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메가3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쓸 거라면 오메가3 무엇이 궁금해서 검색하셨을까요? 아, 오메가3는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뭐 어디에 좋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검색하셨나요? 이렇게 정말 앞에 누군가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대화하듯이 써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내려가는 글을 써내려간다면 훨씬 더, 아, 나 이거 뭘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글을 써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로그의 주제는 33가지가 있습니다. 33가지 중에서 우리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 약국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건강의학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약국을 브랜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블로그를 브랜딩한다고 하시면 또 다른 주제를 활용하셔도 좋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건강에 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으시다면 건강의학으로 본인의 주제를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블로그는 주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메인 주제, 일상 주제, 연재 주제로 나눠서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도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는 아직 많이는 못하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한 SNS예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뭔가 정보가 더 올라가는 그러한 SNS인데 블로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엔진, 검색에 의해서 올라가는 SNS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태우는 SNS이기 때문에 주제를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제가 섞이게 되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이 계정은 어떤 계정을 원하는 거지? 라고 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을 타고 내 주제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는 세 가지까지 주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좋아하는 블로그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를 핵심 주제로 하나를 선택하고 두 번째는 일상 주제 같은 것들도 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연재 주제도 올리셔도 돼요. 자, 그런데 블로그도 주제가 하나이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한 가지를 가지고 꾸준히 글을 써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지수 점수가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주제를 선택했을 때 메인 주제만을 크게 50% 이상만 가져간다면 이 블로그의 정체성은 메인 주제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지? 라고 하셨을 때 블로그 주제를 정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 정도를 주제를 정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블로그에 보면은 블로그 데이터, 평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블로그 통계에서 보면은 블로그 평균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조회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회수는 각 주제별 게시물 상위 1000개에 대한 평균 데이터를 제공하는데요. 여기 있는 내 블로그 통계에 가보면 블로그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통계를 계속 내주고 있어요. 내 블로그의 위치는 어디인지도 알 수 있고 얼마나 머물러다 가는지도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요 조회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상위 1000개에 대한 평균 데이터인데요. 평균으로 한 5만 건 정도의 그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패션 미용을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패션 미용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큰 주제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를 하지 않더라도 패션 미용에 관한 주제만 열심히 써도 이만큼의 검색할 수 있는 검색이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의학을 우리가 약국에서 건강의학을 주제로 한 주제만 가지고 만약에 블로그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중간이 25,000이니까 여기 한 15,000으로 생각했을 때 나머지 35,000건의 검색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IT 컴퓨터를 블로그 주제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IT 컴퓨터만 가지고 썼을 때는 그 건강의학이랑 비슷하죠. 그러면 나는 IT 컴퓨터에 대한 용어를 아무리 많이 써도 나머지 검색량을 내 블로그로 유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여행이라던가 맛집이라던가 또는 상품 리뷰를 통해서 다른 카테고리에다가 IT 컴퓨터가 가장 많은 양의 블로그 포스팅이 되고 나머지 이 부족한 부분은 상품 리뷰나 맛집이나 여행을 통해서 제가 주제를 나누어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상품 리뷰를 검색하시는 분들, 맛집을 검색하시는 분들, 국내 여행을 검색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유입될 수 있는 유입량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어, 해보기를 권장드리는데 건강의학과 그리고 약사님들의 어떤 그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가족들과 다니는 맛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함께 운영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가 가셨을까요?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할 때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알고리즘을 타서 내 SNS가 올라가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주제 이외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주제까지도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블로그 세팅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 코칭을 하면서 해보았더니 블로그 세팅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그럼 블로그 세팅이 뭔데 그렇게 어려워할까? 라고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건 제 블로그인데요. 블로그에 들어가면 내 메뉴의 아래 꺽쇠를 클릭하면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관리 메뉴의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그 다음에 메뉴글 동영상 관리, 내 블로그 통계, 전체 보기까지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서 요 관리 페이지에서 내가 블로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바깥에 보여지는 내 블로그가 이렇게도 보여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블로그 주소를 만들어줍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서 블로그 주소를 만들어주죠. 자, 그런데 변경이 가능하다네요.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네이버 아이디로 자동 생성된 블로그 주소인데 한 번만 변경할 수 있대요.
제 이름이 오민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아이디가 OMS에다 숫자를 넣었거든요. 개인정보가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이다 보니 블로그 주소는 다른 걸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 놓은 블로그는 한 번은 아이디를 바꿀 수 있도록, 한 번은 블로그 주소에 네임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근데 혹시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싶어서 아직 변경은 안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변경하면 두 번 변경은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거. 최근에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고 블로그 주소를 만들 때 블로그 주소 따로 만들 수 있도록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만들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요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이름인데요. 블로그 명인데요. 블로그 명은 저는 지금 온라인 마케팅 지도사 하우민수라고 블로그 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간판 되게 중요하죠. 우리 오프라인에서 이제 매장하시는 분들은 간판 되게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지도사 하우민수라고 하는 게 블로그 명이 간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 간판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요 아래쪽에 보면 블로그라고 있죠. 요 블로그를 클릭하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글, 그 다음에 블로그 별명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데 블로그를 클릭한 다음에 제 블로그 명을 클릭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하나만 나오네요. 그러면 간판이 하나이니까 굉장히 찾기가 쉽겠죠. 또는 블로그 별명은 저는 지금 오민수, 하우민수라고 영어로 이렇게 또 해놨더니 별명으로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별명에다가 오민수라고 적어보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름으로 찾을 때라도 찾을 수 있어. 16건이면 사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면 훨씬 더 찾기가 쉽죠. 블로그 명과 블로그 별명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블로그 별명은 남들이 나를 불러주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로그 명은 블로그의 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분이, 제가 알고 계시는 분이 별명이 물향기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물향기라고 하니까 133건이나 되고, 제 블로그 이름 물향기를 찾고 들어오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133개도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은 물향기 옆에다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물향기 23이라고 검색하면 제 블로그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이런 것처럼 블로그 명과 블로그 별명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의 블로그 명과 블로그 별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름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 블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블로그 이름과 블로그 별명 아이디에다가 생각하고 있는 이름을 검색하셔가지고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독보적이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찾아오기 좋은 이름으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은데 가능한 한 한글 기준으로 25자, 영문 숫자 혼용 가능해 라고 하지만 네이버에 우리가 검색할 때 한글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글로 쓰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개글이에요. 그러면 블로그 명과 블로그 별명은 어디에서 보여지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온라인 마케팅 지도사 블로그 명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별명은 여기에 이렇게 보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글인데요. 소개글. 자, 블로그는 네이버는 커다란 광고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소개글은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나를 광고할 수 있는 최적의 멘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글 기준으로 200자까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필 이미지 아래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요만큼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개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개글은 그때그때 변경 가능해요. 그래서 약국의 위치라던가 약국 이름이라던가 약사님의 이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약사님들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만약에 또 찐이시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50대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약국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멘트 또는 청소년의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국이다. 뭐 노인의 영양제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그 특성화된 그러한 그 약국의 그런 성격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지금 블로그 강의나 일대일 코칭 문의를 이메일로 받겠다라고 했는데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채널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을 연결해 놓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나 이메일이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소개글을 적어주신다면 나의 약국과 나를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 블로그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꼭 여기서도 선택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커버에도 이제 그 PC와 비슷한 요런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 놓으면 모바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블로그 명과 그리고 블로그 별명, 소개글을 내가 우리 약국에 맞게, 나에게 맞게 적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꾸미기 설정인데요. 음, 네, 여기 꾸미기 설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꾸미기 설정에서는 이제 스킨이라고 하는,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도배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집을 어떻게 도배할까? 네이버에서 어떠한 그 온라인상에 한 30평이라고 해볼까요? 30평 정도 되는 그러한 공간을 나에게 주었어. 블로그라는 공간을 주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어떠한 그 도배지를 한번 선택해 볼까라고 하는 게 바로 스킨입니다. 가장 저는 좀 깔끔한 게 좀 좋은 것 같아서 베이직을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그거나 아니면 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나 아니면 요 베이직, 요런 것들을 좀 권장해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그 블로그의 어떤 그 방향성인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첫 번째 있는 프로필 영역과 글 영역이 있는 2단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2단 레이아웃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블로그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걸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활용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세 칸이 되어 있는 3단 레이아웃은 6개나 제공이 되고 있는데 1단, 2단 글 영역인데요. 글 영역이 그 레이아웃 상태로 보았을 때 글 영역이 사실은 가장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3단 레이아웃은 많이 활용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저는 지금 일단 레이아웃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글 영역을 이렇게 좀 넓게 활용하면서 프로필 영역이나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아래쪽으로 배정해 놓았는데 이렇게 쓰는 레이아웃은 일단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일단 레이아웃에서 전체 정렬은 중앙 정렬해 주시면 좋고요. 글 영역은 넓게 보기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면 위젯이 있어요. 시계, 날씨, 환율, 명언, 방문자 그래프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내 블로그에 어딘가에 요 위젯이 가서 붙을 텐데 처음에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내 글이 많지 않아 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내 살림살이가 아직 많지 않아. 그럴 때는 옵션으로 넣어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 글이 좀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내 블로그가 점점 커져가는 느낌이다 라고 하면 기본적인 위젯은 빼주는 것을 더 권장드려요. 더 너무 복잡스럽지 않게 내 글이 더 돋보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요 위젯을 좀 빼는 건데 아직 나는 글이 많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시계나 날씨나 명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문자 그래프는 방문자가 많을 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렇게 위젯 설정이나 레이아웃 설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꾸미기 설정을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부분이기는 한데요. 타이틀 부분은 저의 그 블로그는 대문이 되게 크죠. 요거는 홈페이지형 블로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사이즈가 되게 크죠. 요건 좀 따로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따로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우선으로는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레이아웃을, 2단 레이아웃을 설정하셨다면, 그리고 앞에 스킨을 설정하셨다면, 대부분 2단 레이아웃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아마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캔바나 미리 캔버스에서 디자인을 해서 크게 좀 큼직큼직하게 해서 홈페이지 블로그형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나중에는 욕심을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판의 크기, 간판의 크기에 따라서 또 뭔가 여기는 또 이런 걸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뉴글 동영상 관리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자,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는 뭐가 있나 보면은, 상단 메뉴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블로그에는 블로그를 처음 만드셨다거나 초기라면 블로그가 필수로 되어 있고 대표 메뉴가 블로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프롤로그를 대표 메뉴로 해 놓았죠. 그렇다면 프롤로그는 뭐고 블로그는 뭐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자, 저는 지금 프롤로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프롤로그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글들이 깍두기 모양으로 위에 블로그에 대한 팁들이 좀 보여지고요. 이거 어때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리뷰가 좀 보여지죠. 저는 제품을 협찬받아서 리뷰도 써주고, 제가 내돈내산한 것도 쓰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에 대한 게 있고, 맛집도 다녀오면, 체험단을 운영하기도 하고, 체험단도 하고, 내돈내산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맛집에 대한 리뷰도 써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프롤로그는 카테고리별로 뭔가 좀 더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을 요런 형태를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블로그라고 그럼 되어 있으면 블로그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여지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블로그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블로그로 제 거를 만약에 설정해 놓았다 라고 하면 공지가 보여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보기 하는 요 글 제목이 목록이 좀 보여질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쓴 글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블로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깍두기 모양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프롤로그 형태구나. 최근 글이 보여지고 있는 건 블로그 형태구나. 요런 것들은 또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프롤로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왜 네이버에서는 블로그로 요거를 세팅해 놓았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프롤로그 형태 같은 경우에는 글의 개수가 좀 돼야 되겠죠. 네, 최소한 15개 이상은 뭔가가 있어야 프롤로그 형태로 꾸며 놓았을 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블로그를 초기에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의 개수가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필수로 사용하고 대표 메뉴를 블로그 형태로 블로그 형태로 기본적으로 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프롤로그 형태로 해놓다 보니까, 아, 프롤로그 형태로 해놓다 보니까 사실은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은데 블로그 꿀팁하고 이거 어때 하고 그 다음에 맛집만 세 가지가 보여지니 여기 상단 메뉴 요걸 상단 메뉴라고 해요. 요 상단 메뉴에 그런 다른 카테고리도 좀 보여주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상단 메뉴를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야?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서 상단 메뉴 설정해 보시면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블로그와 이거 어때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블로그 체험단 한번 해볼까? 그리고 또 그 설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여행 갔던 것도 한번 해놓고 싶네. 그리고 또 뭘 해놓을까요? 카카오톡 채널에 대한 것도 좀 따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선택해서 갖다 놓는데 최대 4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면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도록 해볼까요? F5 눌러서 반영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반영이 안 됐네요. 잠깐만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블로그 체험단, 여행, 카카오톡 채널. 이 아래에 있는 카테고리 아니지만, 요런 것도 한번 봐볼래? 들어오신 분들께 요런 것들도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상단 메뉴 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상단 메뉴 지정은 여기서 설정할 수 있구나. 위치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서 블로그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중요한 카테고리 관리와 페이지당 글인화 나왔습니다. 아마 이 페이지를 처음 보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들어가 보시면 페이지당 글이 3개나 5개 이렇게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 5개 정도로 설정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있을 건데요. 자, 왜? 그러면 저는 왜 하나로 해놨고 네이버는 왜 5개로 해놨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왜 선택지를 1개, 3개, 5개, 10개까지 해놓았을까? 자, 블로그는 검색 엔진이라고 말씀드렸고,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 글을 한 개를 읽고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글을 하나 읽었어요. 글을 하나 이렇게 쭉 읽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글 하나에서 이제 끝났잖아요. 글 하나에서 끝나고 다른 글들이 보여지는데, 5개로, 어디였죠? 어, 잠깐만요. 5개로 해놓은 곳을 보면, 5개로 해놓은 곳을 보면, 글이 5개가 쭉 내려가면서 같이 보여집니다. 아,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블로그에는 지수 점수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 점수인데요. 네이버에서 너네 블로그마다 내가 점수를 매길 거야. 라고 하지는 않아요. 공식적으로 블로그에서는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블로그를 많이 이제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가 있고, 노출이 잘 안 되는 블로그가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을 블로그 점수로 형식화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페이지당 글이라고 하는 건 한 개라고 설정해 놓으면 한 개를 읽고 고객이 검색한 사람이 나가면 1점을 줍니다. 그런데 페이지당 글을 3개나 5개로 설정을 해 놓으면 3개나 5개를 다 읽고 나가야 1점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개나 5개까지 해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메뉴글 동영상 관리 블로그에 가셔서 페이지당 글은 한 개로 꼭 설정하시고 확인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3개나 5개나 10개는 왜 필요하지? 라고 하셨을 때 패션 쪽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뷰 점수, 블로그 페이지당 뷰 점수를 포기하고 난 그 점수는 안 받을 거야. 하지만 한 번 들어온 고객이 모자도 봤으면 좋겠고 티셔츠도 봤으면 좋겠고 운동화 끈도 봤으면 좋겠어서 글을 여러 개를 뭐 이렇게 내려가게끔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페이지 뷰 점수보다 제품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3개나 5개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한 개로 설정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구분인데요. 카테고리 구분하고 카테고리 설정을 굉장히 많이 다들 어려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카테고리는 저는 지금 온라인 마케팅, 그 다음에 리뷰, 그 다음에 하우민수의 일상, 이렇게 해서 방을 3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방은 뭐예요? 온라인 마케팅 방이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리뷰방, 그 다음에 일상방,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 내 블로그에 제일 큰 방은 뭘로 할 거야? 아, 두 번째, 세 번째는 뭘로 해야지? 요 정도로 해놓으시면 좋은데요. 큰 카테고리, 방이 꼭 세개여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10개인 분도 계세요. 그런데 10개씩 방을 만들어 놓다 보면 방 정리하기가 우리가 어렵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 방은 한 3개 정도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1차 카테고리는, 어, 한 3개 정도가 적당하다. 5개까지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내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권장해 드리고, 그 다음에 1차 카테고리 밑에 있는 2차 카테고리는 많이 만드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서랍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에 서랍장을 들여놓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만드셔도 돼요. 어, 예를 들어서 맛집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맛집을 뭐 지역으로 해서 쫙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한식, 중식, 양식 뭐 이렇게 해서 음식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행 가시는 분들도 지역을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도시를 또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묶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묶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예전에 이제 지난 이야기, 지난 이야기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여기다 묶어서 비공개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혹시 예전에 썼던 글이 좀 있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삭제할까? 블로그는 절대로 발행한 글을 삭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삭제하시는 거 안 돼요. 왜냐하면 블로그는 글을 발행할 때마다도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삭제하면 그 점수가 또 깎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차라리 비공개 설정을 하시고 삭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카테고리를 하나씩 만드는데, 카테고리를 만들고 나서 또 하나, 체크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카테고리 옆에 글개수를 저는 좀 표시를 하는 편인데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저는 좀 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렇게 카테고리마다 글이 몇 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저는 편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표시하는 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개 설정은 당연히 공개하실 거고요. 요 카테고리마다 주제 분류를 다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은 교육 학문으로 제가 큰 주제는 분류를 했지만, 캔바까지, 캡컷까지는 했지만,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상품 리뷰를 주제 분류를 따로 했잖아요. 이렇게 주제 분류를 해주시면 좋고, 글을 발행할 때마다 주제도 분류를 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제 분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제 분류를 하지 않아도 네이버에 있는 AI가 주제 분류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내가 먼저 해놓으면, AI가, 이거는 주제 분류가 되어 있네? 라고 해서 좀 더 빠르게 내 글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 분류 반드시 해주시고요. 글 보기를 앨범형으로 해놓으면 아까처럼 깍두기 모양으로 보여지고요. 썸네일도 정방향으로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분류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종이 같은 데다가 한번 정해서 내가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 서로 이웃 추가하기인데요. 블로그에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블로그도 그렇고 SNS는 사실 소통이 거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통이 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는 이웃은 말리지 않습니다. 기본 설정에 가보면 이렇게 서로 이웃 신청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수락을 해서 휴베이스 아니고 기타에다가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약사님들하고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에게 서로 이웃을 추가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휴베이스, 강의 들었다라고 하시고, 블로그 강의 들었다라고 하시고, 서로 이웃을 신청해 주시면 저는 그룹을 휴베이스라고 해서 나눠 놓을 건데요. 내가 추가한 이웃에 보면, 내가 추가한 이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룹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웃 그룹을 설정할 때는 그냥 새 그룹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룹 추가를 해서 반드시 그룹명을 적어주신다면 우리가 모둠을 설정하는 거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휴베이스라고 하나 해놨어요. 휴베이스 관련된 약사님들이라 해서 해놓았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서로 이웃을 신청해 주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모둠을 하나 만들어 놓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들 순서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웃들 순서는 휴베이스를 맨 아래로 놓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하면 맨 아래로 가고 확인이 눌러지고요. 맨 위로 올리고 싶다. 한 칸 내리고 싶다. 한 칸 올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웃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웃 같은 경우에는 이웃을 조금 전에 신청하신 분은 우리 서로 이웃해요 라고 해서 그냥 정말 기본 멘트를 적어 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 멘트가 있고 저는 서로 이웃 갈 때 이렇게 요런 멘트를 좀 적어 놓고 있습니다. 나를 좀 소개하고 나랑 이웃이 돼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로 멘트를 좀 적어 놓고 있고요. 네,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그냥 우리 서로 이웃해요 라고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성의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웃들도 많이 맺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랜딩하는 블로그에서 중요한 거 블로그명, 블로그 별명, 소개글 굉장히 중요하고요. 타이틀은 조금 나중에 욕심을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카테고리 만드는 거나 상단 메뉴 이런 것들은 오늘 바로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가 좋아하는 글쓰기는 사실은 본인이 생산해낸 글인데요. 요즘은 AI가 써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AI가 쓸 때도 AI가 쓴 걸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넣어서 섞어서 쓰시면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고 싶고요. 꾸준히 쓰는 걸 좋아하고요. 한 가지 분야의 주제를 좋아합니다. 네이버에서만 검색되는 글, 읽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글. 퀄리티가 좋은 광고가 아닌 글을 좋아합니다. 자, 블로그에서 운영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키워드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뭐 다 아시는 거, 안 해야 된다라는 것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코칭한 요 도현님이라고 하는 분의 블로그를 잠깐 보자면, 이분은 지금 글을 6개 쓰시고 지금은 안 쓰고 계시기는 하는데요. 첫 번째 글이 뉴스킨을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첫 번째 글이 이 글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글을 쓰시고 나서 이 블로그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 코칭을 요청하셨어요. 첫 번째 글이잖아요. 요청하셨는데 아마도 광고 글이고 이런 광고이고 뉴스킨에 대한 광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그냥 힘 다 빼고 일상을 적어보자.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상들 그냥 이런 것들을 적어보자라고 해서 누락된 글에서는 일단은 블로그에서는 이제 저품질 블로그에서는 한 단계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욕심을 내는 글을 쓰면 네이버가 다 알아차린다는 거죠. 참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쓰면 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런 건 써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만 피해 주신다면 당연히 차근차근 키워나갈 수 있는 블로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블로그 글쓰기 툴 활용인데요. 지금 46분이라 50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용이 좀 많기는 한데요. 음, 네, 그 2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럴까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글쓰기 툴 활용인데요. 글쓰기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인 거잖아요. 약사님들은 블로그 글을 어디에서 쓰실까요? 저는 모바일보다는 아직은 PC가 좀 편하기는 한데요. 모바일로 글 쓰는 방법도 있지만 PC로 쓰는 그 방법으로 PC에서의 툴을 먼저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게 바로 글쓰기죠. 글쓰기에 들어가면 요 위에 있는 내용들 있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이런 글쓰기 툴과 그 옆에서 제공하는 클립, 글감, 라이브러리, 템플릿. 여기에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활용하는데요? 라고 하시면 조금은 빠르게. 자, 여기 지금, 배경, 왜 네이버 제목에 보면 사진 같은 거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네이버, 저는 마이박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림을 그냥 하나 가져와 볼게요. 하나를 첨부하면, 제목에, 첨부 안 했나요? 음, 첨부하기. 네. 요렇게 그림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약이라던가 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여기다 올려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 이동을 클릭하면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 있고요. 요게 모바일에서도 가능한데 모바일은 이미지를 움직여서 조정하기가 안 되더라고요. PC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위치를 조정해서 여기다가 제목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제목 뭐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글쓰기 할 때, 온라인 마케팅 지도사 하우민수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말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꼬기 약사님 같은 경우에, 마케팅하는 꼬기 약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어떠한 간결한 멘트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지역과, 약국 이름을 넣어서 성수동에서 약국을 뭐 무슨 약국을 운영하는 무슨 약사입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소개하고 계속 나를 광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어떤 약국입니다를 제목에다가 앞에다가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의 검색어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우민수라고 검색을 하면 그 블로그 안에 썼던 내용에 썼던 하우민수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도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검색어, 내 약국만의 키워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정해보는 거. 한 네다섯 개 정도 정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진과 뭐 영상도 넣을 수 있고, 블로그에는 사진글을 주로 넣는데 영상을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영상을 넣어 놓으면 영상을 보는 시간이 머무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장소를 꼭 넣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큐베이스 큐베이스 원약국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휴베이스 원약국 약사님 와 계시나요? 자, 그럼 이게 지도가 되게 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우스 스크롤로 조금 더, 줄여볼게요. 여기죠, 요거. 아, 네, 됐어요. 마우스 그 휠로 이렇게 위치를 좀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약국 위치가 잘 보이도록 해서 글 쓰시면 약국을, 위치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추가 누르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크게 들어가요. 이렇게 크게 들어간 거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시면 지도를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작은 거 텍스트형으로 변형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 어떤 건강과 관련된 좋은 내용들을 적어주시고 상담을 원하시면 여기로 상담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위치를 넣어주시거나 전화번호를 넣어주시거나 뭐 채널을 넣어주시거나 해서 뭔가 고객이 소통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댓글을 달아주세요. 뭐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되게 좋고 장소는 언제든지 맛집이나 뭐 여행을 가던가 꼭 이렇게 장소는 넣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엄청 강추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감 같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사진 같은 게 나한테 사진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면 요즘은 감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감은 뭐 비타민C가 많고 영양소가 많고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진이 없어라고 하면 감을 검색하면 여기서 사진이 나오는데요. 세로 방향보단 가로 방향으로 하고
유료보다는 무료로 하고 있대. 요즘 무료가 되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유료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 쓰면 200원씩 내야 되는데, 무료인 거가 없으면 뭐 다른 데서 또 찾는 방법들을 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해서 여기서 활용하면 좋고요. 또 책을 읽었다. 그러면 책 같은 경우에도, 내가 책에 대한 리뷰를 적는다라고 했을 때는 책도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책이 있을까요? 몰입. 네, 몰입 확장편을 읽었으면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리뷰를 적는다라고 하시면, 몰입 확장편 책을 네이버에서 누군가가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에 리뷰가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내 블로그로 누군가가 유입해 올 수 있다라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았다던가 또는 글감에서 영화를 보았다던가, TV를 보았다던가, 아니면 공연 전시, 음악, 그리고 쇼핑, 뉴스 중에서 내가 요 드라마를 보고 쓸 거다라고 하면 여기서 활용하셔가지고 글감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내 블로그에 유입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돈내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 나 이거 먹어봤는데 너무 좋던데? 라고 해서 내돈내산을 가지고 여기다가 리뷰를 쓰면 또 나에게도 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진 하나 한번, 사진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진도 우리가 그냥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되게 많은데, 사진 많은데, 제가 전에 우리 꼬기 약사님한테 이 깨라깨라 화학을 한번, 어, 제품을 받았는데요. 사진을 찍었는데 조금 더 선명하게 찍고 싶다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럴 때는 사진을 불러오고 그리고 나서 요술봉을 클릭하면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사진 편집창으로 넘어갑니다. 네. 사진은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사진을 여러 번 써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진 편집으로 오셔가지고 크기를 조금만 이렇게 자른다거나 아니면 보정을 해볼게요. 보정을 조금 이렇게 해준다거나 이렇게만 해도 네이버가 동일한 사진으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편집에 오셔가지고 하나씩 해보시는 거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만의 사진이고 내 사진이야 라고 할 때는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서명을 할 수가 있고요. 요 서명한 텍스트는 색깔도 바꿔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더 키울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이미지로 약국 이미지가 있다면 약국 이미지를 여기다가 등록을 하시는데 400에 200픽셀이나 200픽셀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어, 무슨 약국이라고 다 쓰지 않아도 여기 사진 밑에 이렇게 이미지로 사진 이름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요거는 우리 약국만의 사진이야 라고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글쓰기 툴도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서 활용하시는 거 좋고요. 자, 이제 신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800자 정도는 써주셔야 합니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짧게 쓰는 것보다 이야기하듯이 하다 보면 사실 800자는 아주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 추가도 활동을 열심히 하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72시간은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노출이 될 거고, 혹시 노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왜 그런지는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개 정도 글을 쓰다 보면 이제 준체 한 2 정도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블로그를 이제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